이 영화는 양익준의 호러 연기 개인기를 위한 무대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저는 진짜 농담 아니고 양익준의 공연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케이팝 아이돌이 일본에서 도쿄돔 공연하고 투어 돌고 하는 것처럼 이거 봐. 일부러 설정을 한국인으로 바꿔서 양익준을 캐스팅한 이유가 이 영화는 그냥 양익준이 도쿄돔 공연한 거예요. 아니 영화가 좀 소품이니까 도쿄돔은 아니고 무도관 정도.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2월 19일에 국내 극장에 개봉한 일본 영화 고백입니다. 사실 고백이라는 제목의 일본 영화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2010년에 개봉한 영화고 저는 그 영화도 극장에 가서 봤거든요. 우리나라 관객 수는 4만 명 정도로 크게 흥행은 안 되었지만 그래도 일본 영화 즐겨보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한 영화이긴 합니다. 일단 감독도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고 나가시마 테치야 감독, 불량공주 모모코,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 이런 영화들로 한국에서도 팬이 많죠. 원작 소설도 미나토 가나의 데뷔작이었는데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도 꽤 인기가 많았던 책이에요. 저희 집에도 그 책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똑같이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또 일본 영화 한 편이 개봉했는데 2010년 영화랑 장르는 비슷해요. 미스터리 심리 스릴러. 내용도 뭐 등장인물 한 명이 충격적인 고백을 하면서 그 고백으로 인해 인물들 간의 치열한 심리전이 벌어지게 된다는 그런 비슷한 내용이고 뭐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스릴러 작품을 만든다면 대부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되겠죠. 이 작품은 만화가 원작입니다. 원작의 스토리는 카이지 작가 후쿠모토 노부유키가 썼고 그림은 침묵의 함대로 유명한 카구치 카이지가 그렸습니다. 카이지 작가가 쓴 스토리를 카이지가 그렸네요. 이름이 참 기묘한 우연으로 카이지 콤비가 탄생을 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니까 원작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정발이 안 되어가지고 볼 방법이 없습니다. 구글에 이 만화를 검색을 해보니까 이 작품의 일본 제목은 고백 컴패션이거든요. 이거를 일본어로 검색하니까 구글 이미지에 그 만화가 일부분 나오긴 하더라고요. 영화에서 나온 거랑 똑같은 장면들이 있긴 하던데 그래도 만화 전체 내용을 볼 수는 없어서 좀 답답했습니다. 왜 원작 만화를 보고 싶냐면 영화 내용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원작도 똑같은지 영화가 이상하게 각색을 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정확히는 원작 내용이 좀 이상하다기보다는 스토리 전개에 허점이 많고 너무 영화적인 연출로 때우려는 전개도 많았어요. 특히 이거는 뭐 거의 양익준의 개인기라고 해야 하나. 양익준의 그 살벌한 외모와 분위기로 영화에서 스펜서 대부분을 그냥 지배해버리는 느낌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되게 영화적이라고 생각한 장면들이었는데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나온 원작 그림들을 보니까 오히려 양익준의 그런 캐릭터 표현이 만화적인 과장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했습니다. 아무튼 정확하게 그 느낌을 비교해보기 위해서 원작도 진짜 읽어보고 싶은데 정발이 안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일단 이 영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게 딱히 없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플롯이고 공개된 시놉시스가 사실상 전부예요. 두 사람이 산에서 조난을 당해서 그중 한 명이 다리 부상까지 당하고 기력이 빠져서 사실상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과거에 살인을 했던 거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운 좋게 가까운 곳에 산장이 있어서 결국 목숨을 건지고 거기서 구조대를 기다리는데 살인을 했던 과거를 고백한 상황이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살벌한 분위기가 전개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후부터는 다 스포일러라서 물론 제가 리뷰 영상에서 스포일러를 한 경우도 있지만 이 영화는 스포일러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영화가 너무 미니멀이에요. 그 스포일러 내용을 다 알게 되면 영화를 굳이 볼 이유가 없을 정도로 정말 뭐가 많이 없습니다. 영화에. 양익준의 개인기를 제외하면 정확히는 호러 연기 개인기라고 해야 하나? 일단 영화가 반전이 있다까지는 스포일러가 아니겠죠. 반전까지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데 반전 전개를 나름 몇 단계로 꼬기는 했어요. 이 반전의 어느 정도 부분까지는 예상이 되는데 심지어 대놓고 반전을 예상하라고 단서를 던져주는 장면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예상대로 전개되지만 예상을 벗어나는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뭐 엄청 충격적이거나 놀랍다까지는 아니어도 나름 후반부 전개가 흥미진진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스토리가 썩 훌륭하지는 않아요. 이게 원작에서 각색이 어느 정도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원작 스토리는 카이지 작가 후쿠모토 노부유키가 썼잖아요. 이 작가의 특징이 느껴지는 스토리이긴 해요. 이 작가는 이른바 심리 탐구의 대가죠. 심리 분석이 아니라 탐구의 대가입니다. 얼마나 잘 분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흥미진진한 관점과 방식으로 인간의 심리를 집요하게 탐구합니다. 하지만 작가 스스로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리고 진행되는 탐구라고 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는 거의 성악설, 인간의 악의와 이기심을 적나라하게 까발리는 그런 내용과 캐릭터 묘사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고 물론 카이지 같은 주인공 캐릭터가 선의에서 나오는 행동들을 보여주지만 그 주변 인물들이 워낙 처참해서 그리고 이 작가 작품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내용이 일종의 사회 실험을 하는 것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되게 통제된 상황에서 심플한 플롯을 구성합니다. 그만큼 작품의 흡입이 잘 돼요. 하지만 스토리 전개가 굉장히 자기적이고 리얼리티가 매우 부족합니다. 작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리얼리티를 신경 쓰면서도 그 나머지 부분들은 무슨 실험실에서 변인 통제하는 것처럼 아예 리얼리티를 내다 버리는 그런 내용과 장면들이 많거든요. 카이지에서 나오는 여러 게임들도 그렇지만 저는 그 물회전 가이라는 작품에서 주인공이 살인 누명을 쓰고 유죄 판결 받아서 무슨 비행 청소년 수용소 같은 곳에 가게 되는데 아니 민주주의 국가의 제도권 교정 시설에서 절대 있을 수가 없는 말도 안 되는 교정 방식이 나오거든요. 사실상 교정이라고 할 수도 없는 진짜 그런 사회 실험하는 것 같은 내용들을
부분들을 뻔뻔하게 보여주는 작가예요. 물론 이건 단점이 될 수 있지만 그만큼 독자가 쉽게 흡입되는 스토리라서 이런 점들이 중독성이 있어서 이 작가의 팬이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고요. 그런데 이 작가 최근 작품들을 보면 은근히 개그 만화가가 된 느낌도 들거든요. 카이지 24억 탈출편, 뜬금없이 카이지를 수간충으로 만들지를 않나, 물론 오해였긴 하지만, 그리고 최강전설 쿠로사와 2부, 1부하고 되게 분위기가 다르게 노숙자들의 다이나믹한 일상물 컨셉으로 거의 그냥 개그 만화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최근 작품들은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인간 심리를 탐구한다는 방향으로 굉장히 특별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작가이고, 이번 작품 고백에서도 그런 개성들이 잘 드러납니다. 이 작품도 그냥 사회 실험을 보는 듯한 내용이거든요. 일단 리얼리티가 너무 없어요. 카이지 작가의 그 개성적인 그림체로 보는 내용이라면 모르겠는데 멀쩡하게 실사 배우들이 연기하는 내용으로 보니까 더더욱 이 부족한 리얼리티가 부각이 되었고, 그 자체로 작품의 단점으로 느껴졌습니다. 거의 영화가 아니라 연극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캐스팅도 이쿠타 토마랑 양익준, 나이가 9살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쿠타 토마는 또 샤프한 미남 배우니까 나이보다 젊어 보기까지 해요. 그런데 이 두 캐릭터가 동년배 친구로 설정이 된 거예요. 이것도 리얼리티가 확 떨어지는 부분이었고, 그런데 이쿠타 토마는 제가 그 순정만화 원작 우리들이 있었다 볼 때는 원작 캐릭터에 비해 엄청 노안으로 보였는데, 그 순정만화 고등학생 남주 연기하던 시절하고 지금하고 외모가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아무튼 그냥 이 고백이라는 작품도 카이지 작가 스타일의 사회 실험물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했던 부분인데, 카이지 작가 원작 작품이라는 거 몰랐다면 더욱 영화가 별로라고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카이지식 사회 실험 혹은 심리극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서 리얼리티가 많이 빠진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그냥 순수하게 이 영화는 양익준의 호러 연기 개인기를 위한 무대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저는 진짜 농담 아니고 양익준의 공연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케이팝 아이돌이 일본에서 도쿄돔 공연하고 투어 돌고 하는 것처럼, 제가 듣기로는 양익준의 대표작 똥파리가 일본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고 일본에 이 영화 마니아들이 꽤 있다고 하거든요. 특히 그 배우 오카다 마사키가 똥파리 엄청 좋아한다고 말하고 다녀서 오카다 마사키하고 양익준이 만나는 그 영상이 되게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양익준의 똥파리가 트와이스의 TT 같은 거야. 똥파리 때문에 일본에 팬이 많이 생겼으니까 케이팝 아이돌 일본 투어 하는 것처럼 양익준도 일본 작품들에 출연하며 고백 같은 영화에서 똥파리의 그 강렬한 캐릭터를 보여주는 거죠. 케이팝 아이돌이 일본에서 인기 많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본 아이돌하고 다르거든요. 일본 아이돌이 보여주지 못하는 매력과 강점들을 보여주니까 양익준도 비슷한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작품을 보고 그런 걸 느꼈는데, 한국 영화 특유의 그 날것의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일본 영화에서는 아무리 잔인하고 폭력적인 내용이 나와도 결국 다 지어낸 이야기라는 가공의 느낌이 나거든요. 최근에 일본에서 굉장히 스윗센 노아르 영화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봤는데, 고독한 늑대 피라는 영화거든요. 2편까지 나왔는데 이 영화가 한국 영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한국 영화 특유의 그 날것의 생생한 느낌에 비하면 이 고독한 늑대의 피라는 영화도 여전히 별거 아니게 느껴졌습니다. 차라리 예전에 그 기사노 다케시의 아웃레이지 시리즈나 미ike 사카시 영화들, 아니면 소노시온, 차가운 열대어 같은 거, 그런 영화들보다 더 못한 것 같았어요. 일본 영화들은 특히 이 언어가 큰 것 같습니다. 한국어에 비해서 직설적이고 센 표현들이 좀 부족하고, 특히 욕설, 아웃레이지 같은 조폭 영화에서도 고노하로밖에 안 하잖아요. 고노하로는 일본 공중파 아침 방송 패널들끼리도 서로 막 고노하로 하던데, 그러면 이거는 욕도 아닌 거잖아. 한국어와 비교하면 욕이라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한 언어라서 일본 영화가 한국 영화 같은 날것의 살벌한 느낌을 내기 어려운 게 이런 언어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양익준이 일본 작품 출연할 때 대부분 제일 교포 캐릭터로 출연해서 한국어 연기도 하거든요. 이번 작품 고백에서 거의 대사의 절반 이상이 한국어였던 것 같아요. 진짜 일본 영화계에서 똥파리 같은 그런 거 일본 영화에서도 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 영화에 양익준을 캐스팅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원작 만화에서도 이 캐릭터가 한국인 설정인지 궁금한데, 지금 제가 일본 위키피디아 검색해 보니까 역시 원작에서는 한국인 설정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거 봐. 일부러 설정을 한국인으로 바꿔서 양익준을 캐스팅한 이유가, 이 영화는 그냥 양익준이 도쿄돔 공연한 거예요. 아니 영화가 좀 소품이니까 도쿄돔은 아니고 무도관 정도. 진짜 양익준이 공연하는 것 같은 연기였습니다. 그런데 똥파리하고는 좀 다른 느낌으로 그냥 호러 장르의 톤과 분위기로 연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귀신이니 괴물이니 해도 사람이 제일 무섭고, 똥파리에 나오는 그런 인간이 실제로 만나면 제일 호러이긴 합니다. 이 영화에서 양익준의 연기와 캐릭터 강렬하고 좋기는 했는데 역시나 리얼리티는 저 세상으로 보내버리는. 그런데 후반부 전개를 보면 어느 정도 의도된 연출이긴 합니다. 이쿠타 토마가 양익준의 강렬한 연기와 합을 맞춰서 좋은 앙상블 연기를 보여주었고요. 이 작품이 내내 캐릭터 두 명이서 전개를 이끌어 나가지만 회상으로 또 한 명의 캐릭터가 등장하거든요. 살해당한 피해자로 여자 캐릭터 한 명 등장하는데 회상으로만 등장하지만 은근히 출연 비중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배우가 나오입니다. 최근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라서 이 영화에
나오는지도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포스터에도 이름이 안 적혀 있고 제가 개봉 영화 정보를 주로 무비스트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하는데 그 사이트에도 출연 배우 정보에 양익준이랑 이쿠타 토마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영화는 현재까지 나무위키 문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워낙 없어서 나오가 나오는지도 몰랐는데, 그래서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이 영화에 나오가 나오는 걸 보고 그것도 은근히 분량이 있고 그리고 엄청 예쁘게 나와요. 이 배우가 원래 예쁘지만 이 영화에서 특히 더 예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나오의 예쁜 모습이 많이 나온 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가 좋았던 점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역시 영화가 너무 소품 같았고 상영 시간이 75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리얼리티가 없는 내용, 영화라기보다는 연극 보는 느낌 혹은 양준의 공연을 보는 느낌, 이런 부분들은 그냥 작품의 개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자체로 단점으로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엄청 추천할 만한 영화는 아닙니다. 대놓고 호러 장르처럼 찍었고 양익준이 그렇게 연기를 한 장면들이 있지만 크게 무섭지는 않았고요. 반전은 예상 가능하지만 나름 전개를 몇 단계로 꼬아서 최후반부 내용은 꽤 흥미진진했습니다. 카이지 작가 작품 좋아하거나 출연 배우들 팬이라면, 특히 나오의 팬이라면 한 번쯤 봐도 괜찮을 것 같은 작품입니다. 네, 일본 영화 고백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